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김문수 전 장관 출마하게 되면 또 모시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네네.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죠. 전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출마 선언하는 선언하죠. 날입니다. 예, 그렇죠. 두루두루 예.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아서 모셨는데요. 자, 일단은 이 TK 지역의 주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문수도 그쪽 출신이고 홍준표, 이철우. 이철우까지 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좀 하시자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이게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의 이유에도 밝히기도 하고 또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밝히기도 했지만 네, 사실 내란의 이 사태와 관련돼서 음. 국민들께 사실은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지금은 여당이 아니지만 직전까지의 집권 여당의 네.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대거 뭐 13명이니 14명이니 15명이니 대거 대통령 이 나라의 그 어쨌든 정부를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뭐 유력 후보군으로 사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그렇죠. 예, 지금 뭐 지금. 장관이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좀 득표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과 또 유보 그 뭐죠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네. 역선택 방지하는 그 투표를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은 18%인데 그 층만 보면 한 30%까지 득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선 룰을 봐서라도 김문수 전 장관이 예. 있어 보인다. 그참 의아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때도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한물간 시대 뒤로 물러서야 되는 분인데 정말 윤석열 곁에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싶을 정도의 네. 장관 판단했는데 장관이 되고요. 또 그 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권의 생각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삼선 경북도지사의 사전선거 운동인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합니다. 예. 네, 이게 세 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선 주자들에 대한 예. 지지도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역시 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좀 앞서는 상황이에요. 예. 그쪽 이제 보수 쪽에 놓고 보면 하지만은 한덕수 후보가 또 2위권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네네. 2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한번 이건 보실까요?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좀 쭉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가 좀 뒤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의 뭐 두 번째 자리에 있지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예. 이런 모습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그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유력한 그 대권 후보의 논의조차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국민적 그 평가도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없을까라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탐탁치 않으니까 네. 마땅치 않으니까 또 다른 그 후보를 이제 한덕수를 중심으로 좀 띄우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지금 뭐 총리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보듯이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윤심이 한덕수에게냐 김문수에게냐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 표가 제가 나눠 가지는 걸 보는데 한 10% 18%에서 김문수가 10% 정도 가져간 거 보이고요. 한덕수가 한 8% 가져간 걸로 보이는데 네. 결국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자기들끼리 판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서 거기다. 예. 윤석열의 이 손을 잡고 대선에 나오겠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란 수계 이제 피고인 오늘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국민한테 버림받은 예. 이게 탄핵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의 손을 잡고 대선에 또 뛰어든다. 이게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예. 이번 대선을 여러 가지로 뭐 분류할 수 있지만 네. 지난 대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았다라면 지금 대선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재도약하느냐라는 그런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네.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저는 딱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라면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든 당선이 된다라면 네.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의 귀환입니다. 예. 귀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당했던 윤석열이 네. 다시 음. 상황 노릇을 하는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이상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정광훈이 5년 뒤에 뭐. 예, 5년 뒤에 출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예.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그게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네. 실질적인 그쪽의 상황은 예. 윤석열이 될 아. 것이고요. 그래요. 자, 지금 예. 이재명 후보가 간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소를 띤 채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궁금했었는데 따로 입장은 밝히지 않고 바로 차에 올라타서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떠나는 모습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예. 정말 나라가 떨어지느냐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오늘 AI 스타트업 예, 이 회사에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이 손을 잡고 과거로 가려는 퇴행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참 우리나라 다이내믹합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예, 지금 충분히 겪었던 이 윤석열의 3년 임기도 지긋지긋했는데요. 네, 또다시 윤석열이 5년을 이 나라를 상황 노릇을 하면서 이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네, 상상도 하기 싫은 사실은 그 그러네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은 꼭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네. 예, 크리스탈님께서 집은 집인데 양평이라 걱정하며 듣습니다. 어느 범죄 부부가 살러 올까봐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부부가 양평으로 올까봐 크리스탈님이 걱정하고 있대. 참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11마리라고 하니까 반려동물이 예. 아크로비스타에다 키울 수가 있을까? 캣타워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난 밤에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니까요. 네, 그 윤석열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에 정말 너무 불편하대요. 이유는 뭐 집회도 밖에 소음도 쏘는데 예. 음식을 주문해 먹으려고 해도요. 거기 일일이 그 동에 올라가는 것들을 다 검열하고 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 너무 강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주문 받은 데서도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할 뿐더러 여러 불편들이 있다. 왜 뭐 민폐입니까 이게? 그게 민폐를 지금 정말 실제로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 네. 진짜 이 배달 안 되면은 예. 거기서 살기가 어려운데 진짜. 요즘 요즘에는 배달 필수죠. 예. 필수인데 예. 진짜 고통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지난번에 그 사실은 예. 한남동의 관절을 나올 때도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보셨습니까? 속상했죠. 보셨어요? 봤죠. 생중계 보셨어요? 오마이TV 보셨죠? 그때 오마이TV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좀 보고 있었네요. 유튜브는 아니고 네, 예, 공중파를 좀 안 좀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마이TV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장은 항상 예. 오마이TV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불쑥불쑥 예, 점검 전화도 해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점검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진짜 활짝 웃음을 머금고 예. 손을 이렇게 들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예.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 농사 한 18년 됐는데 농사를 지면서 제가 나름대로 철학자도 되고 네. 굉장히 마음이 조금 자연을 닮아가서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정말 제가 한 20여 년 만에 화를 낸 게 네.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나올 때 예. 그 나올 때 그 모습 보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와. 험한 말이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그 모스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네.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그 너무 염치 없는 이야기고 마치 개선 장군이 된 듯한 이야기고요. 퍼레이드하고 막. 거기서. 퍼레이드 하고요. 예. 예.
그 이제 사실은 그 법정에 자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근거도 사실은 이제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라는 거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불필요한 혼잡을 준다라는 이유였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나서 손 흔들고 저 보십시오. 이제 포옹하는 모습도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정말 이제 깜빵에 가고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야 된다. 아. 다시는 이제 사면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게 강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귀감을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의 저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네. 또 말하자면 겁 많은 개가 짖는 것처럼 아. 지금의 행태가 오히려 그런 자기의 사실을 부정하고 아. 자기 합리화하는 방어 행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저렇게 예. 오버리액션을 하는 거. 예, 오버액션 하는 거죠. 아. 예. 그 지금 표정을 그 보면- 얘기를 듣고 보면요. 네. 겁먹은 개가 짖는 모습도 같기도 해요. 그죠? 예. 그래요. 예. 많이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게 만든 상황, 뭐 청년들이 노출되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미래 세대와 소통한다 이거 좀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모자도 쓰고요, 마가를 본뜬 듯한 소통은 자연스럽고 상방이 하는 거지. 예. 그 과잠을 입고 한 대학생도 사실 기획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출되고 기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소통이 아니고 자꾸 병만 만드는 거죠. 네, 병만 예. 만들고 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디서 저 예. 그 스님 말로는 그렇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이. 그 저도 진짜 저 사람이 사람인가가 아니고요. 예. 야 어디서 정말 저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방송 중이니까 예, 많은 예. 사석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경북도당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TK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TK는 그래도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의 파면 이후, 또 파면된 이후에 이렇게 관절을 떠나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이 상황 보고 있는 TK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외부에서 보기로는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TK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네. 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유는 사실 대구 경북의 이제 동대구역에서 사실 보수 극우 네. 단체들이 주최한 집회를 보면 참 대단했죠. 뭐 남들이 보기에 대구 경북이 진짜 이게 아성이다 싶을 정도였는데, 네. 근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요. 예.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 날 동대구역에서 네. 그 사실 대구 경북의 통일 열사들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고요. 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말하자면은 간첩을 죄를 씌워서 선고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형 집효를 했던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하는 사법살인했던. 사법살인했던 그 6인이 있는데요. 그 6인의 추모제를 동대구역에서 아주 크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정말 많이 좀 그 이게 불필요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의외로 뭐 한 분도 항의하거나 이런 분이 없이 오히려 지켜보고 이런 과정이었고, 지금의 대구 경북 TK 민심을 보더라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실제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윤석열만 있었는 게 아니고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요. 아. 사실 박근혜와 윤석열이 가지는 TK 민심은 좀 달라요. 사실은 TK에서 박근혜는 그 박정희에 대한 지지로 이제 사실은 정통성이 있는 네. 우리 식구, 뭐 우리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윤석열은 사실은 서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의. 예, 사실은 전혀 데리고 적통이 온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네. 구속시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좀 드리긴 드렸는데 네. 서자를 드리긴 드렸는데 너무 근본이 없이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네. 나름의 보수의 아성이다라는 좀 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사명감에 네. TK가 이제 그렇게 지지를 했지만 아. 윤석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저는 뭐
지금에 나타나는 면만 보더라도요. 네. 너무 생각외로 너무 조용하다라는 음. 이야기를 좀 드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뭐 네.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TK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랑도 또 다른 모습. 그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TK 민심이 또 어떨까? 근데 저는 조금 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예. 사석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TK가 네. 중도층이 가장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이제 그 저희들이 지역주의를 이야기하고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을 조금이라도 좀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합리적인 보수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지. 네. 거기도 뭐 보수가 다 물러나고 민주당이 다 집권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발 합리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 네. 그런 과정인데 지금이 딱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음. 사실은 지금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를 참칭한 극우와 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저는 이미 분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음. 그리고 제가 가까운 저도 이제 그 대구 MBC에 매주마다 출연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방송 관련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요. 차 한잔 먹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쪽 당의 이제 보수지에 이제 논설위원 또 오시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구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리가 예. 되고 있다. 예, 이제 오. 무작정 신념처럼 신앙처럼 지지하는 네. 보수 내지는 또 극우층이 있고요.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50평생 보수를 찍어왔는데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 지난 사실 보궐선거 때 TK의 득표율이 낮아서 네. 또 실망도 많이 했을 줄 알고요. 또 그건 또 어. 죄송하기도 한데 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그 김천 시장의 득표율이 52%였고요. 예. 고령의 기초의원의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42%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의 기초의원의 최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저쪽은 사실은 극우와 네. 보수 그러니까 중도층이 좀 생기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영남권 대선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도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거다 대구가 앞으로. 그렇죠. 그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지금 네. 바로 중도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예. 지지. 소위 말해서 조금 표현이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를 할 것 같은 예. 이런 우려가 있었던 분들의 세력으로 일관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도 뭔가 좀 달라야 된다. 네. 내가 보수 정치 지향과 이번 대선에서의 윤석열은 또 찍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층이 바로 중도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적극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소극적 지지층으로 바뀐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득하느냐가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앞으로 이제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희망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느껴지는 TK 민심인데 윤석열은 뭐 지지를 안 하고 뭐 조용하다고 치고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는 또 TK가 어떻게 또 선택할 것이냐.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몇몇 주요 네네. 주자들 중에 네.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될 거냐. 특히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하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대구시장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홍준표 시장의 대선 출마 예. 플러스 시장직 사퇴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됐다. 예, 잘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런 평입니다. 이유는 홍준표 시장의 대권 도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제가 보는 다수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정을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정말 막무가내로 했었거든요.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홍준표라는 정치인처럼 막말하고 막 정치하는 사람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홍준표는 원래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예, 난리나스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예. 대표적인 게 돼지 발정제. 내가 젊었을 예, 때 예. 돼지 발정제 썼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범죄예요. 네. 근데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자금법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한참 할 때는 돈 봉투 들고 다녔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이걸 만약 이재명이 했다고 이야기 칩시다. 아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얘기 나온 정도가 아니고 저는 네. 이미 뭐 빵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준표라는 양반은 그냥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네. 대구시정도 그 이상의 뭐 다 드러나진 않지만 뭐 사석에서의 막말이나 뭐 사석의 여러 뭐 이야기들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사람 뭐 그렇죠. 지난 행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어쨌든 대구시장을 그만둔다는 자체만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환호하고 있고요. 환호하고 있다. 땡큐. 소금 뿌리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 거니까. 화면에 예. 나오는데 전날이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장 퇴임식입니다. 퇴임식 자리에 이제 대구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예. 홍준표 시장의 얼굴을 두고 이제 소금을 뿌렸죠. 아, 고시네 하면서 다시는 발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또 다르게 그날의 발언들을 보면요. 예. 오늘이 홍준표 시장의 퇴임식, 대구시장 퇴임식이 아니고 예. 사실상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정치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정치 은퇴? 은퇴식이 될 거다. 예. 사실상의 은퇴식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뒤로 이제 한 발 물러나고 사실 이제 퇴임을 해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인데 예. 또 오늘 관련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대구 시정을 떠나게 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시민사회 비판 여기도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뭐 답도 뭐 예상이 되네요. 그런 거 물어보지 네. 말라고 막 그러면서 면박 주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맨날.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 이제 지켜보죠. 그 이제 가장 많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평은 예. 사실은 100분 토론 때의 보수지만 그리고 특유의 이제 친화력과 유들유들함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100분 토론 그러면 손석희, 유시민, 홍준표를 끼워서 하기도 많이 했는데 했었죠. 근래에 이제 100분 토론에 홍준표가 나온 걸 보면 네. 아 이제 왜 모셨을까? 뭐 이런 평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사실 직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시 한번 그래도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산불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대선 출마에서도 윤석열 만나와 가지고 뭐 윤석열이 건강이 뭐 안 좋아서 약주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충성심이 중요하다 이런 윤석열의 말까지 전달하면서 거의 뭐 윤석열과 밀착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내가 이제 제2의 박정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 뭐 이철우 지사의 도지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산불 피해가 이렇게 막중한데 역대 최고지 않습니까? 최대 피해인데 네.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비평도 있고요, 비판도 있고 또 동시에 경북에 보면 10월달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려요. 아하. 그게 한 그 굉장히 연인연 맞아요. 한 2만 명 정도의 이 준비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에이펙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할 일은 뭐 다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아닙니까? 그 에이펙 같은 경우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꾸려서 물론 합동 이제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겠죠. 네. 근데 그거 관련된 예산도 지금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부처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빨리 네. 똑같은 일이 진행되더라도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해야 되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민주당의 산불 대응 특별 이제 팀이 김병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안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 네. 뭐 이런 분들 의원들이 한 9분이 경북을 방문했어요. 그 요지는 중앙에서 준비하는 거 다르게 현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그 점을 신속하게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간 거였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도 이철우 지사가 없었습니다. 예, 부시장이 나와서 부지사가 하는 뭐 이야기였는데요. 네. 대응을 하셨는데 결국은 경북에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고요.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이철우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게 네. 과연 대권을 위한
행보인가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윤심이 중요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적절하지 않죠. 네. 사실은 탄핵까지 받고 지금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가서 만난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외부적으로 흘려요. 네. 이야기를. 저는 그 의도가 자기가 이제 윤석열의 어쨌든 뭐 지지를 받고 있다, 뭐 가깝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은 이철우 지사가 이번 대권 도전이 지금 득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지지율이 1%도 안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번 했고 내년 3선 한 번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 그 3선 경북도지사 3선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네.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면 또 다 이렇게 악우가 좀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물론 정치를 한 이상 뭐 대권이든 뭐 욕심이 나고 또 도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의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었던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산불의 피해민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에이펙을 준비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예. 이거를 출마했다. 참 이해하기 힘들고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퇴해라라는 요구도 사실상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정말 3선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요. 이철우 지사는 심각하게 이 예.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구시장도 지금 사퇴과에 나와버렸고 네. 이철우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역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은 경선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까지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예. 제가 아까 보니까 국회 앞에 국회 소통관 건물 앞에 턱걸이하는 기구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문수 전 장관을 뭐 위한 턱걸이 하는 뭐 이런 김문수 전 장관을 위한 운동기가 설치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뭐 턱걸이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김문수 전 장관이 남기고 있고 여러 이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중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내가 중도고 또 전태일 이 일정도 소화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것도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중도 행보를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햄버거 가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예. 김문수 후보가 또 만나가지고 예, 얘기도 저도 하고. 봤습니다. 그 뭐 내란 모의도 햄버거 햄버거 가게에 가게에서 있죠. 그리고 그쪽 일종의 트렌드처럼 된 것 같은데요. 물론 햄버거 가야 뭔가 인증되는 것처럼. 예. 그 나라를 뭔가 준비하는 내란이든 아, 대선을 준비하든. 근데 이제 사실 김문수 장관의 네. 내가 중도다라고 표현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정말 그 정치가 네. 아무리 이제 타락하고 해도 어. 이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들을 사람은 없지만 그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참 낯이 두꺼우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뭐 예전에 살아왔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중도의 모습을 표방한 적도 없고요. 네. 실제로 이번 그 내란 사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란을 사실은 동조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내각의 네. 당사자로서 그 국무위원으로서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지도 않았고요.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암묵적 동의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국무위원들도요.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면 엄밀하게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장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표를 위해서 네. 내가 중도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처사다. 양심이 아니고요. 염치 없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염치가 없는 처사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행보를 하는 걸 보면 뭐 노동과 또 아니면 청년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하겠다는 식으로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한덕수가 등장하면서 또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대행은 참여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와의 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또
그냥 뭐 주저앉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카드도 있고 김문수 카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카드를 윤석열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한덕수 이제 차출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후보들 속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속에서는 조금 뭐 비판을 다 하더라고요 한마디씩. 비판도 다. 하고 불만도 좀 표출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 제가 볼 때 한덕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어쨌든 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네.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제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로 경북 영천 임고에 황강리라는 데가 있고 예. 저는 경북 영천 임고 효리라는데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붙은 데 있죠. 네. 그 이제 아. 그 이제 그 경주 김씨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경주 예. 김씨의 형님도 거기 동네 사시고 뭐 그 위에 또래들도 저희 뭐 아버지나 뭐 다 같이 잘 알고 또 친척들이 많아요. 그 친인척 뭐 4천, 5천, 6천, 7천들이. 오 그러면 김문수 거의 김문수계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저희 엄마도 사실 경주 김씨고요. 어허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족들 손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영천에 예, 보면 예, 경주 같이 김씨, 사시니까. 뭐 영일 정씨 뭐 이렇게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고 아주 또 가깝네요. 어떻게 보면. 그 친척들도 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 이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도 네.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는 반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뭐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의외로 굉장히 조용해요. 예. 예, 말하자면 우리 후보 뭐 우리 문중에서 보통은 이제 걸기 마련이고 굉장히 떠들썩하고 기대도 하는데 의외로 영천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김문수 장관이 그만한 지금 상황이 되나 그릇이 되냐라는 내부적인 의구심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그래요? 뭐 이건 제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안 된다. 이걸로 안 예, 되겠다. 예, 근데 또 이제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김문수 장관과 관련해서 건강 이상설도 사실 끊임없이 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턱걸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그쪽 뭐죠? 좀 뭐 네. 그 겁 많은 동물이 동물이 좀 과잉하듯이 내가 다른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건강 괜찮다. 예, 이런 그럴 수도 식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뭐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왕이면 김문수를 쭉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의 카드들도 준비하는 것도 뭐 그런 사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게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뭐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예, 그런 예. 상황이지만 짚어야 되는 건 짚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네.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되는 져야죠.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요. 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예? 저는 이번 대선이 중요하고 국민 통합도 중요하고 국민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뭐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국민들의 다수는 이번 내란 사태의 종결은 단순히 윤석열 한 명이 재판을 받고 네.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내란에 동조했던 그 세력들이 네. 그런 사고들 자체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발디딜 수 없게끔 분명히 법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이거는 뭐 이게 뭐 통합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법 집행 이것도 뭐 세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왜 세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파생돼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란 사태가 예. 벌어지고. 윤석열이 네. 이번에 사태 일으킨 것도 사실 그 이전에 대통령이 보면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 하든 간에 또 사면 되더네. 전두환이 그랬죠. 노태우가 그랬죠. 가까이는 이명박 박근혜도 사실, 그랬죠. 네, 풀려났죠. 근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뭐 비리나 이런 거고 또 다른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쿠데타입니다. 네.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에서 발디딜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에 재판에서 감옥에 가면요. 절대 저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비슷한 마음이고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정치 보복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세우는 문제는 네.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공정과 상식을 정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윤석열에게서 외쳤던 공정과 상식 보면은 자기한테만 너그러운 이 공정과 예. 상식을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뭐 아래에는 심우정, 뭐 주기현 판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내란 수계로 비롯된 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 이걸 그냥 넘어가고 끝내고 이 길이 그냥 용서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법이 살아있으면 보여주는 게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법원 모습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오마이TV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윤석열이 직접 이제 법정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법정 발언을 통해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거 이거 법리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 펼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호수 위에 달 그림자 같은 소리 하고 있었네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지기현 네. 판사가 듣고 맞아 법리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까봐 예. 너무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 발언 직접 지수를 통해서 내란죄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가 또 담당 판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네, 저도 보고 아니 뭐 이래 그리고 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네, 또 속상해하실 줄 압니다. 아하. 또 그럴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지난 행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니 네. 지기현 판사를 제가 보니까 74년생 범띠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저런 판단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예, 갑장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근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내지는 법적인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유독 윤석열에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법정 구속을 석방해주는 과정도 날로 하던 것을 시간으로만 네. 윤석열에만 적용해서 원포인트로 해줬고 이번과 관련해서도 법정의 사진 촬영과 또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도 네, 사진 촬영 뭐 안 되게 했고 그렇죠. 지하 통로 이용하게 했고 그렇죠.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도 다 첫 음. 공판되는 사진 촬영을 다 허가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거를 안 해줬는데 이유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안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진 촬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단독으로 그럼요. 판단할 수 결정될 수 있게끔 있어요. 돼 있는데 사례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에만 유독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자체가 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는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편들어주고 싶어도 이 당연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8대 0으로 판결을 한 그리고 위헌 위법적인 요소에는 결코 그 결과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윤석열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군정 실시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 봤던 예. 입만 열면은 뭐 쏟아졌던 거짓말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법정에서 이걸 또 반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참 이 윤석열에 대한 예. 우리 비판의 목소리 어제도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 이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또 JTBC 카메라 포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김성훈 차장과 경호관들 함께 그 걸어가고 있는 이 뒷모습 그 표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TK 민심도 달라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 윤석열 좀 석고대죄 해야 되고 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뭐 후보들이 9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출마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하고 대선 주자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국민의힘이 정말 이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이제 보수의 가치를 들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면 네. 윤석열과는 단절해야 되고요. 그 역사적인 선언과 또 고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났을지 그 말씀드리지만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네. 기한 정신 승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게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 방어 네. 심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명태균이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떠나서 뭐라고 표현했더라? 잠 안 자면 술 마시고, 네. 예, 그 술 마시면 자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빨리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도 비판하고 또 뭐 너무 속상한 일 하지만요 윤석열을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얼마 남지 않은 네. 이 대선을 정말 잘 치르는데 우리가 누가 과연 이 나라에 이끌어갈 적합한 지도자인지 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잘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마 다 각자 판단하실 거예요. 투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네네.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이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또 모셔서 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